자, 오늘은 지수사괴, 그 지수사괴에 가면은 거기에 민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민, 무리중. 민중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바로 주역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역의 지수사괴, 위에는 곤삼절 땅, 밑에는 감중년 물. 그러니까 땅 속이라는 표현은 땅 한가운데에 여러 물들이 있는데 백천의 모든 물들이 다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감중년 물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육지 위에 여러 물들이 있겠죠. 그것을 사로 표현한 거예요. 사. 여기 글자도 보면은 우리 주역은 늘 괴상을 보고서 괴상 속에서 여러 성현들의 그런 글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고, 또 괴 이름조차도 이 괴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언덕부자, 여기 열십자가 언덕부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곤삼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요 옆에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요건 두루잡, 땅 아래에, 언덕 아래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다 보니까 여기 열십자가 가려져서, 그래서 이렇게 생략된 모습입니다. 생략된 모습이다. 그런데 이 스승, 우리가 보통 이 사자가, 우리는 보통 스승사 또는 우리가 군사라고 할 때도 군사사자를 쓰기도 하지요. 또 요거 하나 빼면 장수 숫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그래서 본래 이 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괴상에서 요 양효 하나에 위아래의 5 음효가 이 양을 따릅니다. 보통 우리가 주역에서 요 사회적 지위로 나타난다면은 초효는 서민자리, 요 이효는 선비자리, 삼효는 대부자리. 말하자면은 지방으로 말하면 요 네 꾀에서 가장 높은 자리니까 지방의 방백을 뜻하기도 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도지사자리라고 해야 되려나요? 여기는 또 외꾀의 한 몸이에요. 오효자리가 천자자리죠. 오효자리가 천자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효자리 같은 경우에는 천자를 보필하는 대신자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중앙부서에서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청사, 자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난 상왕자리, 또는 왕에게 가끔 조언을 해주는 국사자리, 또는 세상에 일이 없을 때는 은둔군자의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양요 하나에 위아래의 음효가 모두 다 따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주효예요. 주역은 늘 하나 되는 게 있다면 하나 되는 게 주효예요. 예. 세상 이치가 아무리 좋아도 많으면 천하고 적으면 귀한 법입니다. 여기 양요 하나에 음효 5이 있다. 그러면 아, 양요 하나가 주효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가 다 이 양을 따르는데, 여기는 인군도 이 양을 따르죠. 근데 다만 이 양효가 아랫자리에 있으니까, 윗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장수 자리로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선비자리라고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라는 글자가 담겨 있는 그 뜻을 살펴서 여기를 장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시에는 군사사자, 스승사자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일이 생겼을 적에는 전시에는 이게 장수의 뜻도 됩니다. 네, 장수의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사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괴상으로는 보면은 땅 한가운데 물이 흐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덕은 뭐냐면 순한 덕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주역 공부하면서 지난번 예전에 한번 제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곤꾀의 덕은 순하다. 감꾀의 덕은 험하다. 네, 험하다. 그러니까 땅 한가운데 물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순한 속에 지금 험한 것을 감추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일반 우리가 보통 이 곤꾀는 백성을 뜻합니다. 백성을 뜻해요. 이건 험한 거죠. 백성 속에다가 험한 것을 감춰둔 뜻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험하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는 험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병기라든가 병사 뭐 이런 것들, 군사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속에 군사를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요. 옛날에는. 자, 여기 이 사라고 하는 글자가 본래는 무슨 뭐 장수, 뭐 군사, 스승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그건 이제 효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뜻합니다. 이건 우리가 군사 용어에 보면은 여단이니 사단이니 그런 말 쓰지요. 여단은 옛날 제도를 보면은 500명이 한 여단이 되는 것이고 25가 되는 우리가 이 군사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오행의 술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원리를 갖고서 주로 얘기를 해요. 5명을 같은 기본 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가 되는 것이 1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4량을 100명이라고 하는데 100명을 1졸이라고 합니다. 졸. 우리 졸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곱하기 5 한 것이 여단이 되는 것이고 곱하기 5 해서 12,500명 되는 것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곱하기 5 하는 것이 1군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어떤 술서로서 쓰일 때는 대부분 다 오행의 원리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의 무리를 뜻하는데 이제 무리를 통솔하는 자로서 또한 얘기도 하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이건 순한 속에 험한 것을 감춰둔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 옛날 제도에도 우리 국민 개병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비군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국민 속에 그 험한 것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전시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군인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지수삭괴가 바로 그런 뜻이고 여기에 가면은 지중유수 산이 땅 한가운데에 험한 물이 있다. 이것을 사로 보는데 군제 이하야 군자가 바로 이런 상을 보고서 순한 백성 속에 험한 병기를 감춰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잘 기르면은 백성을 잘 대하면은 그러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부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제 이하야 용민 흉중하나니라. 거기에 보면 용민 흉중이라는 말 나와요.
영민숙중. 백성을 포용하고,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 곤괴의 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하는 데는 늘 이 괴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글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한가운데 이 물을 또 기른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중자지요. 무리중자. 무리를 기른다. 대개 우리 주역에서는 이게 축이라는 글자인데, 가축할 때는 축이라고 읽는데, 그런데 뭐 덕을 기른다, 뭘 기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보통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걸 흉이라고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예, 구분 두는 것이죠. 예, 구분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민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민중. 우리 뭐 민중과 비슷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죠. 민본. 민본. 또는 우리 민주, 뭐 민주. 그렇죠? 사실 우리 뭐 용어는 뭐 민주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을 중심으로 정사를 펼쳐왔던 곳이 우리 동양 사회였어요. 우리 옛날 서경에 보면은 이 민본 사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 동양의 철학은 정치 모든 사상이 다 민본을 위주로 여지껏 펼쳐왔던 겁니다. 이걸 벗어나질 않았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가끔 이 민본에 위배되는 혹은 그런 것을 갖다 우리는 보통 왕토 사상이다. 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왕, 땅 아닌 것이 없다. 뭐 왕토 사상 뭐 이런 것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서경의 글을 본다면은 옛날에 서경의 역사는 옛날 요임금, 순임금으로부터 쭉 역사를 서술합니다. 공자가 이 서경책을 지을 적에 서경책을 지을 적에 요임금부터 역사 서술을 합니다. 그 이전에 복의시, 신롱시, 황제 뭐 이런 역사를 공자가 모를 리가 없죠. 주역은 복의시로부터 복의시로부터 이렇게 주역책은 서술됐고 서경책은 요임금부터 요전, 순전, 대우모 뭐 이렇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쭉 서경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공자가 요임금부터 역사 서술을 한 그런 연유가 있죠. 여기서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큰 뜻에서 본다면 공자가 내가 요임금 도를 계승해야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 여기서 좀 논할 바가 아니고 여하튼 간에 거기에 민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민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 서경의 글에 보면은 민요 방본이니 본고라사 방영이리라.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똔똔하면 이거 근본 문자를 쓴 거예요.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평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자로서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을 백성을 근본으로 해서 명을 받은 뜻으로 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다 이렇게 서술해요. 예. 명분을 늘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민우이천이다. 백성으로서 하늘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대부분 역사의 뭐 시작을 단군으로부터 기술을 하지요.
단군 이전의 역사도 물론 있다고 하지요. 이게 뭡니까? 환인시, 환웅, 천황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민족이 국시가 뭐였느냐? 홍익인간 사상이에요. 홍익인간 사상이 뭡니까?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자 이 얘기예요.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하자. 결국 이것도 민본 사상이에요. 그리고 제세이화 이건 단군 이전에 환웅시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환인시부터 이 홍익 사상이 홍익인간 이 사상이 전해져 온 겁니다. 결국 이거 글뜻을 풀면은 민본 사상을 바탕에 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는 그저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고 땅 뺏고 이런 시대였는데 우리 민족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평화를 중시하고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전통 사상들이 우리 동양의 철학서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이해하고 동양의 글을 대하면은 아주 무르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민본을 중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책이 맹자라는 책입니다. 공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맹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맹자를 보면은 천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뭐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맹자의 글에 보면은 역성혁명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성혁명. 요즘에 중국에는 이 역성이라는 요 성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 좀 거슬렸는지는 몰라도 역세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도 쓰더구만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옛날에는 상고시대는 복의, 신릉 황제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 요임금, 순임금 때에도 그때만 하더라도 천자짜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덕 있는 사람에게 물려줬어요. 예. 그래서 그걸 덕 있는 사람에게 천자짜리를 물려준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쓰는 용어가 뭐냐면 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선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양. 이게 선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본래 봉선제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늘에 천재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직 천자만이 지냈어요. 그것을 봉선제라고 합니다. 봉선제.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단을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걸 봉제라고 하고 땅을 깨끗이 쓸고서 거기에서 제를 지내는 걸 땅에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선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낼 권한을 사양할 양자 양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자짜리를 물려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아들이 단주가 있었는데 단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또 순임금도 그 아들이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우라는 문에게 또 왕위를 물려줬어요. 이런 것을 선양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성이 바뀌어지니까 역성이죠. 예? 명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예. 요임금의, 요임금의 명을 순임금이, 예, 순임금이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순임금이 천자가 됐으니까 혁명했다 이게 바꿀 혁, 예, 천명할 때 쓰는 명자죠. 요임금은 당 땅에 태어났고 순임금은 우 땅에 태어났어요. 성이 다르지요. 옛날엔 땅을 중심으로 성을 삼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생으로서 혁명한 것을 선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나 우임금 때부터는 이제 하나라가 성립돼요. 나라라는 개념은 이제 부자상속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우임금 아래에 아들이 계라는 분이 있었는데 계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400여 년의 역사,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근데 끝에 가서 걸왕이 포항무도하니까 탕림금이 그를 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순우까지는 상생으로서 선양으로서 이렇게 역성혁명이 됐는데, 이제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옛날에 이름은 상나라라고 하죠. 상나라. 뒤에 가서 은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상나라 시조가 탕림금이에요. 탕. 근데 그때 탕림금이 제후였었는데 하나라 마지막 왕 걸. 걸이 포항무도하니까 정벌로서 걸을 쫓아내고 그리고 상나라를 세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벌이다. 이게 방자가 이게 추방한다는 방자예요. 네. 방벌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생으로서 역성혁명이 된 것을 선양이라고 하고 상극으로서 무기를 잡고서 무도한 예를 정벌한 것을 이렇게 추방하고 정벌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방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맹자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선양과 방벌 갖고서 이 역성혁명을 이렇게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 이 명분이 백성을 근간으로 해서, 예, 백성이 따르면은 천자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져버리면은 필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논거로서 이걸 맹자가 설명하는 겁니다. 당시에 절대 그런 군주제라든가 이런, 물론 그때가 이제 춘추 전국, 맹자만 하더라도 전국 시대죠. 공자는 춘추 시대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맹자가 역성혁명론을 주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래서 맹자를 아이고 공자에 버금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맹자를 아성이라고 이렇게 시호를 갖다가 후대에 지어준 거죠. 아성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모든 우리 동양의 역사는 백성을 근간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서 이 정치를 펼쳐왔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시행하고 백성이 좋아하지 않는 바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과는 뭐 최양지차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요즘에 물론 민주주의가 다 뭐 그걸 본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서경의 글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지 소욕을 천필종지라.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그 백성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옛날 글 속에 나옵니다. 이게 하늘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듣는 것을 따라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본다는 것이 뭐냐? 백성들이 보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정치하는 분들은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백성을 두려워하는 뜻으로 이렇게 귀결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역성혁명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중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중. 뭐 우리 주역에서는 민중이라는 저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민중론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다산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그 부분이 탕론이라든가 또는 뭐 여전제를 뭐 이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 거기서 다산 선생,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정조시대 아니겠어요? 정조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 200년 정도의 분이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절대군주제 아닙니까? 거기서 감히 역성혁명을 얘기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산 선생이 자신의 저서에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합니다. 민중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민중론. 아마 맹자의 글을 읽고서 아마 거기서 무릎을 치셨던 모양이죠. 네. 근데 그때의 민중론을 얘기할 적에 뭘 얘기했냐? 천자는 누가 만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왜 다산 선생이 쓴 목미심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목자가 기를 목자죠. 위정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백성민자는 백성을 뜻하겠죠. 그러면은 이 정치인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백성이 정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예, 뭐 위민유호와 목민과는 이 정치인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백성이 정치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걸 두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인은 천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아래에서부터 추대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그런 옛날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마을 단위를 우리가 왜 오가 작통제니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집이 5가구가 있으면은 그 5가구를 그런 이제 행정제도에 보면은 이웃인자를 붙인 겁니다. 일인이다 이 얘기예요. 일인. 이게 5가구를 일인이라고 하는데 요 5인을 요걸 마을리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장, 이장님, 면장님 얘기할 적에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25가 중에 25가에 그러니까 요 인을 어떻게 뽑느냐. 5가구에서 아이고 아무개가 우리 옆집이 아무개가 훌륭하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추대합시다. 인장으로 추대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5인장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우리 여기 5 여기 인 중에 아이고 저분이 훌륭하시니까 그분을 이장으로 뽑읍시다.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감도 뽑고
제후도 뽑고 제후가 또 추대해서 천자도 뽑고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백성을 근간으로 해서 근본으로 삼아서 천자가 된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대개 맹자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순서를 보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그곳에 이제 국가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토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이 또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백성과 또 정치인 요걸 말하자면 3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동양의 정치 사상은 백성을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군주를 가장 경시하는 거예요. 백성과 군주 중에 누가 더 중하냐? 만약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말하자면 하나 없앤다면은 누구를 없애야 되느냐? 군주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따르면은 그 사람은 천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이 백성의 뜻에 어긋나게 무슨 정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백성은 그 사람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역성혁명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맹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다산 선생도 참 조심스럽게 그런 뜻을 갖다가 책에다가 담아뒀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아래에서 추대에서 점차 위로 올라가는 이런 제도를 뒀었는데 반대로 위에서 아래를 세우고 천자가 제후를 세우고 제후가 말하자면 대부를 세우고 현감을 세우고 뭐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세우고 하는 이런 제도로서 만든 때가 언제냐면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때. 옛날에는 아래에서 뽑아서 아래에서 추천해가지고 윗사람을 뽑는 그 제도를 옛날에는 순리로 본 거예요. 순리. 네, 순리를 봤어요. 그리고 반면에 위에서 아래를 갖다가 세우는 것을 역으로 본 거예요. 네, 역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제후를 천거하더라도 이거 천거한 것이지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 맹자는 누누이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맹자에 그래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단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천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또 내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나라 때부터는 반대가 된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세우는 것을 이걸 순으로 보는 것이고 아래에서 위를 추대하는 것을 역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적이다 할 때 이 역자, 해칠적자, 도적적자, 역적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 주나라 무왕이 은을 치러 갈 적에 은나라 마지막 왕 이름이 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시호예요. 본래 은나라 마지막 왕 이름이 이 수라는 사람이에요. 수. 이름은 수인데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요 주라고 하는 것은 시호예요. 요 주자 무슨 주자냐?
나쁜 사람 이름 주자입니다. 옛날에 이 시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행적에 맞게, 그 사람 행적이 선하면 선하게 호를 짓는 것이고, 그 사람 행적이 불선하면 불선하게 그냥 그대로 호를 짓는 겁니다. 옛날에 시호 제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죠. 그러니까 주가 주나라 이제 무왕이 주를 치러 갈 적에 백이숙제가 길을 막았다고 그렇게 하죠. 백이숙제가. 그때는 무왕도 시호예요. 무왕이 이름은 발이에요. 발. 발이 상중이었어요. 문왕이 돌아가셨는데 3년상 치르기 전에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무의패를 딱 술에 매시고서 진격을 한 겁니다. 그럴 적에 백이숙제가 길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내건 거예요. 지금 상중에 치러가는 것은 이건 불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이신벌군. 예. 신하로서 인군을 치는 것은 불충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거로서 길을 막은 겁니다. 좌우에서 백이숙제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태사로 있던 강태공이 그러지 마라 이거야. 의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렸다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 사실 동양사에서는 이신벌군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동양의 이게 근본 사상이 근본 이론이 아니에요. 천자가 잘못하면은 백성이 그를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백성이 그를 추방해야 된다. 이게 동양 사상의 근본이에요. 옛날에 우리 신롱시 때에 황제와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롱씨가 군이었었고 천자였고 황제는 제후였죠.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신벌군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치우씨, 환웅천왕 때 분이죠. 치우씨와 황제가 또 싸움을 벌였어요. 당시로 치우는 천왕이었었고 황제는 역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러면 그것도 이신벌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할 수 있는 것은 동양 사회에서 미화시킬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오직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의 뜻에 맞지 않으면 추방을 해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맹자의 이 역성혁명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보면은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지금 이런 막 참 전국이 시끄러운데 결국에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의 뜻에 만약에 뜻을 따라서 시행을 했다면은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국민의 뜻에 반해서 지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취지로 해서 오늘 마침 이제 그 순서별로 지금 제가 여기 주역과 이제 주역을 시사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삭괴가 또 삭괴를 한번 설명해야 될 시간일 것 같아가지고 또 삭괴 속에 우리 민중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중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라를 구성하는 이제 국민들로서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어찌 보면은 전제 군주 시대에 썼던 이런 용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 우리 저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황국 신민이 뭐 할 때 그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옛날에는 우리 뭐 국민학교 뭐 그렇게 쓴 것이 일제의 잔재다 해가지고 뭐 지금은 국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초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뭐 시민 뭐 이런 표현은 그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뭐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국에 속한 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듯이 이런 표현은 이건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은 주권 재민 그 나라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요 뜻이 이게 민국이겠죠. 또 어찌 보면 이게 또 중화민국 또 그것도 그러네요 이게. 그러나 하여튼 용어는 그런 겁니다. 이건 국가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 민주사회에는 어찌 보면은 걸맞은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저 서경의 홍범구주에서는 인민이라는 말 붙입니다. 인민. 근데 여기 인민이 이게 참 좋은 뜻인데 본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에 우위가 있는 사람을 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은 우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서경의 홍범구주에 나옵니다. 그 참 좋은 용어인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이 북한에서 먼저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참 쓰기를 꺼려하는 것뿐인데 실상은 이 용어가 참 좋아요. 이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 용어를 선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런 거 떠나서 오늘은 여기 이 삭괴 속에 민중이라는 걸 갖고서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우리 동양 사상은 백성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늘 백성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어질인자, 인정. 이 인정의 표상이 결국에 우리가 왕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게 왕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인정 사상에서 발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의 뜻에 맞게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양의 논어니 맹자니 뭐 서경 뭐 그런 책들 시경도 뭐 같은 맥락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위민사상, 민본사상 이걸 근간으로 해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여기 수지비괴에서 이 삭괴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삭괴 속의 민중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